강원도지사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대 도지사가 되는 김진태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불과 4년 만에 강원도가 보수의 아성임을 재확인했습니다. 12년 만에 강원도지사와 교육감까지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여야 반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상당수 지역은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면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 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강원도지사의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강원도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되면 초대 특별자치도 지사까지 맡게 되는데요. 네, 강원특별자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당장 해결을 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데요. 전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은 보수 후보인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진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12년 만에 도정 교체를 강조한 만큼 향후 강원도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 당선인은 대대적인 SOC 확충과 수도권 시대 개막을 위한 현안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춘천의 한국은행 본점 위치, 원주의 삼성 반도체 공장 위치, 또 강릉의 도청 제2청사, 그거는 무슨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사무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강원도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김 당선인은 기업 유치 인센티브, 자치경찰권 권한 이양 등 주요 현안을 담아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내용을 채워 넣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23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시행 1년을 남은 그 1년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은 당선인에게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강원 경제를 살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했는데 지원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걸만으로도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청년 일자리가 강원도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각종 SOC 확충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강원도. 12년 만에 강원도정이 교체되면서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 민심은 보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모두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교육감도 보수 성향이 당선됐습니다. 네, 불과 4년 만에 여야가 정반대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보수의 아성임을 재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4년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후보가 12년 만에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을 나란히 탈환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도지사를 포함해 18개 시군 중 14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의 도지사와 11곳을 빼앗겼던 참패를 서력한 셈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원주에서는 시장뿐 아니라 원주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 원주 시민들의 그런 그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원주 시민들의 어떤 그 행복 지수라든지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 진영이 강하게 결집한 데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보수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특히 4년 전 지방선거보다 강원 지역 투표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한 점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3월 10일 이후에 지방선거가 3개월 안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여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내 정가에서는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이 호재로 작용했던 4년 전의 민주당. 4년 후인 지금 새 정부 출범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등이 얽히면서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는 국민의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압승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강원 도내에서는 접전 끝에 가까스로 승부가 가려진 지역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강원도지사를 포함한 전체 19곳 중 15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새 정부의 힘을 실는 국민 여론에 힘입어 3분의 2가 넘는 지역에 붉은색 깃발을 꽂았습니다.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의 압도적 승리로 보이지만 득표율을 비교하면 어느 쪽도 완벽한 승패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15개 지역 중 6곳은 10%도 안 되는 근소한 득표율로 승부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1% 안팎의 차이를 보였던 철원, 횡성 등 군 지역은 단 3,400표 차로 운명이 갈린 셈입니다. 선거로 인해서 흐트러진 민심을 빨리 수습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서 속초 미래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차지한 4개 지역도 구선고를 제외하곤 모두 불과 5%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가까스로 이기는 데 그쳤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을 보였던 춘천시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결론났지만 0.7%의 지지를 더 받았을 뿐입니다. 선거로 인해 혹시 흩어질 수 있는 민심을 하나로 묶어 춘천 발전의 에너지로 성화시키고 경쟁과 대립도 함께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선거 투표율이 57.8%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낮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도민의 충분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치르면서 쪼개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당선자들과 여야 정치권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창범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양구읍 하리 부동산 2곳에 대한 몰수 보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군수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 삼선 군수 신분으로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로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전 군수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한 뒤 아내 명의로 이전했으며 해당 부지는 춘천, 속초, 동서화 고속철도 역사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홍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쯤 홍천군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공 63살 A씨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나온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부터 데이트 폭력까지 사회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폭력 범죄는 남녀노소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개개인의 안전은 물론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력 사회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범죄의 위중함을 깨닫고 이를 관과하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 향상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 폭력 예방 교육 지원기관 원주 여성민우회 김현숙님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원주 여성민우회에서 시민들의 폭력 문제 인식 고취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서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해서 전국 18개 시도에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강원도는 원주여성민우회에서 올해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여성민우회는 지역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대중운동을 하고 있고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무료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을 받은 시민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예방을 실천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5개 분야로 분야별 1시간 교육, 무료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이 폭력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 대상과 신청 방법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신청은 적어도 14일 전에 신청해 주셔야 원하시는 날짜에 강사를 배정하고 교육 안내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당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별도로 저희 기관과 함께 MOU를 협약하실 시에는 최대 10회까지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 대상은 강원도민 중에서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성원, 양육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아동청소년, 대학, 대학원 신입생 등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 전화번호 1661-6005로 그 AR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상에서 그 일반적으로 그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예방교육 통합관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찾아가는 예방교육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신청 접수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가족 폭력 등이 요즘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의 젠더 폭력이 날로 증가함에 있어서 이것이 예방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라던가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한 것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그 폭력 예방 교육을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주 여성민우회 김현숙 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관제 신고 절차를 위반하거나 음주운항, 항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제 대상 선박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규모가 확대됩니다. 춘천시는 육성자금 신청 기업 증가에 맞춰서 200억 원 융자 규모를 400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운전, 시설 자금이며 소상공인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금의 이자 2에서 3%를 최대 4년 동안 지원받게 되는데요. 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매출액의 2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만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